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날 때 그 사람과 내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남자인지를 단번에 알아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제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순간인가 혹은 포기를 해야 되는 순간인가에 대한 기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시청자분이 저한테 이런 사연의 질문을 했어요. 유신님, 사람과 사람의 성격이 다른데 그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때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때의 차이가 있을까요? 오로지 상대에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일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것들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삽질하는 연애로 끝나게 될 기로점에 서 있는 경우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한다고 한들 나만 노력해서 되는 게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도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거야, 내가 사랑은 바꿀 수 있겠지 라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결과에 가서는 내가 차라리 만나지 않았던 게 나았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성격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키워드거든요.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구분을 하시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자, 기질이란 감정적인 경향이나 반응에 관계된 성격의 한 측면이라고 국어사전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격이란 개인을 특정 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문제를 겪는 부분은 성격이 부딪히는 거다라고 우린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기질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은 과연 그 사람과 내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티키타카도 참 잘 되고 대화도 잘 통하고 어쩜 이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아?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개 그런 것들은 이 사람과 나의 일괄된 행동 양식이자 성격이 비슷한 게 아니라 그저 성격의 한 측면인 기질이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서 이 기질이라 함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공감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 사람도 나랑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와, 우리는 참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이걸 왜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 감이 오게 될 거예요. 성격이라는 것들은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은 영향, 그리고 삶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습성들, 그리고 내 직업에서부터, 내 주변 지인들로부터, 내 가치관으로부터 오랜 시간 축적된 것들이 이 성격이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아, 이 사람이랑은 정말 잘 맞는다라고 느끼지만 결국 오래 못 가 헤어지는 이유가 되는 게 기질이 잘 맞는 걸 성격이 잘 맞는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기질과 성격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격이 같다면 기질이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건 포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이런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떠한 남자를 만났을 때 어느 부분이 맞는 걸 우린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맞고 안 맞고를 과연 기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격이라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삶에서 결국 추구하는 가치관과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매슬로우 인간욕구 이론에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되게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5단계와 4단계는 이미 충족이 되어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그리고 의식주의 욕구 정도는 이미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3단계,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회적인 욕구가 발현되는 것들은 굉장히 사람마다 이제 다른 성격들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3단계 사회적 욕구를 그 사람이 어떻게 채워가는 사람인지를 따져보면 여러분과 성격이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질이 맞는 사람인지를 나눌 수 있게 돼요. 자, 사회적인 욕구를 채우는 방식들은 되게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주도적으로 좀 더 인싸력을 발휘하면서 남들에게 액션을 취하고 영향력을 끼쳤을 때 남들이 웃어준다던가 아니면 남들이 나를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을 해준다는 것을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수동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누군가에게 좀 더 뭔가 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도움을 준다던가 혹은 그 사람을 서포트한다던가 그 사람을 챙겨준다던가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인정을 받고 이 사람에게서 어떤 소속감을 느꼈을 때 나 자신의 사회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질은 내가 그러한 성격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앞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인플루언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좀 더 공감해
해주고, 아, 너 고민 있는 거 있어? 나한테 한번 말해봐. 아, 진짜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하면서 공감을 잘해주면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수동적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내가 누군가에게 좀 더 사소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의 사소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그것들을 공감해 나아가면서 나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사람이랑 이러한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린 기질이 잘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와, 우린 되게 같은 성격인가 봐 라면서 착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해야 돼요. 대부분 연인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 사람이랑 나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너랑 나랑은 포기할 수 없고 맞출 수 없는 갭이라는 게 생겨나게 돼 라고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내가 편안해지면 상대방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상대방이 마음이 편해지면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낳는 게 결국 성격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너무 뭉뚱그려서 어렵게 생각이 든다면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나는 어떨 때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 혹은 내가 남들을 칭찬해주는 위치가 됐을 때 또 아니면 내가 남들과 함께 있다는 그 소속감을 느낄 때 또 아니면 내가 혼자서 무언가를 하나하나 진취적으로 성취를 해 나갈 때 그러한 게 바로 곧 성격이 되는 거고 성격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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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어떤 남자를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물어봐야 되는 질문지는 사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통 쉬는 날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 첫 번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에 보통 집에서 게임을 해요. 아니면 뭐 모임 사람들을 만나는 편이에요. 아니면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나도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랑 나랑은 성격이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도 운동을 좋아하고 나도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그 남자는 운동을 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유대감을 쌓고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라면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는 목적 자체가 나 자신이 좀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둘의 기질은 같지만 즉 운동이라는 어떤 매개 수단은 같지만 결국 목적하는 가치관이자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이걸 물어보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대답은 이 정도면 과학이다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10중 8구 신뢰라는 어떤 뭉뚱그린 굉장히 범용적인 대답을 해요. 그냥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솔직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대답을 들었을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성격이 맞는 남자인지 아닌 남자인지를 어떻게 분간을 하냐면 상처받았었던 순간이 있었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한번 물어봐요. 사람이 상처를 받는 순간은 분명 본인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 기대한 것들에 대해서 크나큰 실망과 배신이라는 것들이 왔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배신을 느꼈다는 건 그만큼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남자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저는 그 친구를 정말 많이 믿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뒤에서는 제 뒷담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정말 제 이야기를 안 좋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저는 저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큰 상처를 낳았어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대답에서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솔직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솔직한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솔직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관계 노력의 우위를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추고 싶었던 걸 거예요. 하지만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노력을 너무 덜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한 노력들이 너무 부질없어졌다라고 느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종합적인 가치관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인생에서 보상받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역시도 내가 내 삶의 가치관을 돌이켜봤을 때 꽤나 정직하게 좀 어니스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만족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과 매우 잘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연애를 한다는 것들을 꽤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은 그냥 좋으면 뭐 만나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만나도 돼요. 하지만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으로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게 만나고 싶다면 한 번은 제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좀 빼놓을 뻔했는데 제가 앞서서 이 기질이라는 게 비슷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나랑 정말 잘 맞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랑 기질이 안 맞으면 자칫 정말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건 진짜 기회를 놓치는 것과도 같거든요. 사실 이 사람은 정말 나와 성격이 잘 맞고 가치관이 잘 맞는, 정말 우리는 인연이 될 수 있는 사이였는데 그저 대화를 하면서 나는 공감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팩트를 중요시 여긴 사람이야. 그렇게 표면적인 대화 속에서 우린 기질이 안 맞네, 그러니까 우린 고로 안 맞는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놓치게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 성관이라는 거, 혹은 연인 간의 싸움이나 다툼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이라는 것들은 결국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이 결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